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야구의 프로스포츠 조직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4대 프로스포츠 리그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메이저 리그 야구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주에서 온 총 30개 팀이 있습니다. MLB 한국 개막전 본 미국 미녀기자 충격의 퇴사 미국엔 없고 한국에만 있는 K- 야구장 문화에 인생을 바꾼 미녀 여기자. 메이저리그 해외 투어 서울 시리즈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단들이 한국에 방문해 한국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었는데요. 이번 서울 시리즈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최초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입니다. 특히 박찬호와 류현진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LA 다저스와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김하성과 고우석 선수가 속해 있는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이라 한국 팬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 같은 경기이기에 역대급 관심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선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선수 오타니 슈웨이 선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 결혼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내의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아내와 같이 있는 모습을 첫 공개하면서 이슈는 한국을 넘어 세계 모두의 한심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오타니 선수 방문에 이어서 LA 다저스의 초호화 선수단도 입국했었는데요. 무키 베츠, 클레이튼 커쇼 등의 선수는 한국 팬들의 열렬한 환영에 깜짝 놀랐다며 마치 자신들이 비틀즈같이 록스타가 된 것 같았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해외 빅스타들이 오면 각별한 대우를 하는 건 조금은 익숙해진 일이기도 한데요. 할리우드 스타로는 대표적으로 톰 크루즈와 휴 잭맨이 있었고요. 비슷한 스포츠 스타로는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선수단들과 네이마르로 대표되는 브라질 대표팀이 방문했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은 엄청난 환대를 해줬는데요. 이들이 떠날 때 항상 한국의 대접은 최고였으며 다시 꼭 오고 싶은 나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LA 다저스 선수단 차례가 된 것인데요. 이번 서울 시리즈에 맞춰 한국에 방문한 건 LA 다저스 선수들뿐이 아니었는데요. 그건 바로 LA 다저스 선수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경기에 가족들이 동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원정 경기일 뿐만 아니라 비행 시간이 길어서 한국에 따라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표정들을 보면 전혀 망설임 없이 한국에 방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사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밝힌 이야기는 웃음을 절로 짓게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직접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들떠있다. 특히 내가 경기를 어디서 하는지보다는 자신이 본 드라마 장소가 서울 어디에 있는지 찾고 방문할 루트를 짜고 있다. 내 아내는 김밥과 떡볶이를 매일 먹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다. 제 아내는 한국 화장품들 다 사오겠다며 캐리어를 하나 새로 장만했다. 방탄소년단 팬인데 삼촌 따라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것이 많다는 선수의 조카까지. 선수 가족들 중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큰 가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한 선수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이번 여정에 참석했다는 후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오타니 선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타니 선수는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 공식 석상에 있는 모습을 처음 공개한 것도 아내인 농구 선수 다나카와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오타니 선수는 밝혔는데요. 아내도 한국을 좋아해서 사전에 내린 결정이라며 부부 모두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어디를 갔을지 무엇을 먹어들지 궁금해지는데요. LA 구단도 언론과 팬의 호기심이 크다는 것은 알았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붙였는데요. 그래서 선수들과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과 가족들이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숨기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본인들의 SNS에 한국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들을 올리며 그들의 일상들이 낱낱이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밝혀진 일상 모습에 의외인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아주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일정을 보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일정을 보내서 의외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코스는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면 꼭 가는 루트였는데요. 경복궁 체험을 하고 코리안 바비큐를 먹고
광장시장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 분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K뷰티의 성지, 명동을 방문해 화장품을 사는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짜여진 이유는 LA 선수들의 가족들이 호화스럽게 짜여진 여행보다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서울을 즐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호화스러운 일정은 진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해외 여행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자주 가는 곳, 드라마에 먹었던 음식, 영화를 찍은 장소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은 게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들의 특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A 다저스 선수들은 가족들과 함께 경복궁을 같이 걷고 체험하며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선수들의 길거리 먹방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사서 먹었는데요. 회오리 감자, 호떡, 군만두 등 정말 소박한 음식들을 먹방 유튜버 부럽지 않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군침을 돌게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아내들은 먹거리보다는 다른 곳에 좀 더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곳은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에는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자 여행객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쇼핑 성지로 뽑히는 곳입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의 아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는데요. 아내들은 유혹을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는 듯 두 손 가득 쇼핑하고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 피부과에 방문한 것인데요. 류현진 선수의 아내 배지연 아나운서의 피부 비결 중 하나가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아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내들끼리 빡빡한 일정에도 미리 예약까지 해서 방문한 것인데요. 시술을 받고 나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또 받고 싶어서 한국에 꼭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아내 중에서도 유독 만족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LA 다저스 외야수 제임스 아웃맨 선수의 아내 다샤 아웃맨이었습니다. 다샤 아웃맨은 본인의 SNS에 한국의 스킨케어는 최고다라는 피드를 남겨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다음에 이적할 팀은 한국에서 고르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자국으로도 돌아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국 일정에 만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한 명의 외국인 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의 신문사 스포츠국 기자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LA 다저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것에 굉장히 놀라고 매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기사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 야구장에서의 응원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야구의 인기는 한국 못지않게 아주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응원 문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는 한국 KBL 리그처럼 치어리딩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LA 다저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한국의 치어리더 응원을 보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에너지 넘치고 경기장 분위기를 신나게 만드는 하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특집 기사를 쓰면 많은 팬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해 상부에 보고를 올렸는데요. 상부에서도 내용을 듣고는 바로 결제를 해줘. 결제를 올린 다음 날에 바로 한국행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피아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피아가 고등학생 시절 치어리더 캡틴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소피아는 고등학교 시절 머리는 금발에 피부는 배곡같이 맑은 하얀 피부를 가졌고 몸매는 바비 인형 같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서구적인 미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 내 최고의 인기인이자 퀸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마음에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런 소피아에게 한 한국인 남학생이 다가와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인기에 취해 있던 시기라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인 남자 학생이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남자가 불쑥 고백하니 자존심이 상한 듯 매몰차게 거절하고 험한 말까지 퍼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소피아였기에 한국행을 결심하긴 했지만 아직 해소 못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아직도 미사일을 서로 발사하고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더욱 걱정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치어리딩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기에 굳은 마음을 먹고 이번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을 가지고 한국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비행기 창가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거대하였는데요. 눈으로 보면서도 소피아는 믿기지 않은 듯 연신 눈을 비비며 심지어 창가에 코를 뭉개면서 내다보았는데요. 소피아의 놀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인천공항은 클 뿐만 아니라 정말 깔끔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호텔에 있는 화장실 부럽지 않을 만큼 시설이 좋았습니다. 거기다 위생 상태는 물기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퍼스트 클래스 고객들만 이용하는 루트로 잘 못 들어온 건가 할 정도로 의심했었는데요. 거기다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까지 겪고 나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가족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한국의 인천공항을 경험하고 이동을 위해 공항철도로 향했는데요. 아뿔싸 공항과 별반 차이 없는 시설과 깨끗함이 유지되는 지하철이라니 소피아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지만 지하철은 냄새가 많이 날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비싼 주거비용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노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빈민층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죄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외관상의 깨끗함은 물론 안전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소화기와 방독면에 심지어 스크린도어까지 보고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지하철 시설은 좋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사진 찍기에 바빴는데요. 사진들을 SNS에 올리자마자 어디 쇼핑몰에서 찍은 거냐고 묻는 친구부터 공항이냐고 묻는 친구까지 그 누구도 지하철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하철이라고 하니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비싼 스크린도어가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였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뉴욕시 지하철에도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시설 문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단지 안전 차단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이 묻지마 밀치기 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지하철역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본 뉴욕 지하철 이용자인 알렉스 자키 쇼바는 뉴욕 포스트에 현대적인 모습을 한 차단막이 설치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추악해 보이는 물체가 나타났다고 할 정도 시민들이 평이 안 좋았는데요. 스크린도어를 설치 못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지하철이 너무 낡기도 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차단막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이뤄진 것을 직접 목격한 소피아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어찌나 신기했던지 지하철 안에서만 사진을 100장 넘게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의 응원 문화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야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통닭을 사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진미 통닭이라고 수원 야구장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구장에 바로 튀겨서 팔고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멍하니 외국인 여자가 구경만 하고 있으니 주인 아저씨께서 불쌍하게 보였는지 한번 먹어보라고 치킨 1조각을 종이컵에 담아주셨는데요. 정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마음은 한 마리를 다 사고 싶었지만 혼자 와서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하고 또 경기장 내부에는 음식을 사갈 수 없기에 쉬움을 뒤로 한 채 응원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응원석에 도착하고 나서 전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제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객들마다 먹을거리를 하나씩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부 음식도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말했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먹을 것을 먹으며 야구를 볼 수 없는데요. 새우칩 정도의 간편한 간식도 제지당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구장에서는 도시락에 통달게 맥주까지 정말 야구를 편하게 보고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야구장 데이트하고 싶어 질 정도로 매력적인 데이트 장소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상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음악 소리와 함께 여성들의 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통닭을 뜯던 아저씨도 스마트폰을 보던 아이도 갑자기 한마음이 되어 치어리더의 리드에 따라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모든 관중이 합을 맞춰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한국의 떼창에 감동한 가수들에 대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떼창을 제 귀로 듣고 보니 영상으로 보던 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록 언어는 몰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도 모르지만 어느새 같은 마음이 되어 손뼉을 치며 흥얼거리며 따라했었는데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 내가 치어리딩하던 시절도 떠오르면서 더 몰입됐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응원 경험은 메이저리그에서는 할 수 없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를 보다가 졸거나 예잠이 들어버리는 관중이 있을 정도로 경기 내용에 따라 경기장이 매우 조용해지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경기 내용과 별도로 치어리더의 리드에 따라 관중의 텐션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한국 야구만의 매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야구 선수와 마찬가지로 치어리더 팬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치어리더의 인기도 놀라웠는데요. 많은 팬이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웃으면서 응대하는 걸 보고 프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어리더의 영향력을 현장에서 보니 저도 한국에서 치어리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부러웠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을 리드하며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게 보였는데요. CTH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정말 재밌게 응원하며 경기를 봤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무사히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야구장에서 못 먹어 아쉬웠던 치킨과 맥주를 사갔는데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분이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 단위까지 다양한 분들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미국은 저녁 8시만 되어도 밤거리를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엄두도 안 낼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저녁 9시가 넘어도 이렇게 거리가 밝고 어린 학생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다니는 것을 보고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은 총기 사고가 거의 없다는 몇몇 기사들을 보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휴전국인데 제가 사는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총기 사고가 거의 없다는 건 악의적으로 한국 정부나 언론에서 거짓 보도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종군 기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농담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정말 너무나 부질없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총기 사고가 거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란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기 사고는커녕 도난 사고조차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선진국을 가던 소매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소매치기 청정국가였습니다. 이렇게 난생 처음 안전한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에게 고백했던 한국인 남자 학생이 생각나서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이라도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온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치어리더를 하고 살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생각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언젠가 저도 한국에서 치어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타니 화이팅 하세요. 올해 홈런 60개 부탁해요. 행복하세요.